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여기에 엑스머니라는 금융 서비스를 곧 내놓는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아요 누르고 리트윗하던 곳에서 갑자기 친구에게 돈을 보내고 뭐 자산을 관리한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페이팔 같은 결제 기밀 하나 추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머스크가 거의 20년도 더 전부터, 그러니까 페이팔의 전신인 X.com 시절부터 꿈꿔왔던 거대한 그림이죠. 모든 것을 하는 앱, 바로 그 슈퍼앱이라는 비전의 거의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겁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이렇게까지 들썩이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도대체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시장에 설레발 섞인 추측인지 그 선을 명확하게 긋고요. 이 변화가 당신의 금융생활에 던지는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확인된 사실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라는 그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그 기대감의 안개를 걷어내고 엑스머니의 실체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엑스머니가 정확히 뭔가요? 자료들을 보면 그냥 결제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커요. 메시지, 쇼핑, 송금, 자산 관리 이 모든 게 하나의 앱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금융 플랫폼을 지향한다고요? 네, 핵심은 바로 통합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중국이 위챗을 떠올리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중국 사람들은 위챗으로 친구랑 대화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보내고 공과금 내고 택시 부르고 뭐 병원 예약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걸 다 하죠. 네, 삶의 모든 활동이 앱 하나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머스크가 X로 만들고 싶은 게 바로 서구권 버전의 위챗, 즉 에브리띵 앱입니다. 그런데 사실 페이스북 같은 다른 서구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실패했죠. X는 뭐가 다를 거라고 보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기존 시도들과 X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나중에 DM으로 이름 바꿨죠? 거기는 처음부터 아주 거창하게 암호화폐 기반의 글로벌 통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 규제 당국의 엄청난 철퇴를 맞고 그냥 좌초돼 버렸죠. 하지만 X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자료에 나온 개발 현황을 보면 명확해져요. 현재 이미 사내에서 비공개 베타 테스트 중이고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외부 사용자 테스트로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주목할 점은 그 기반이 아주 전통적이라는 거예요. 미국 40개 이전의 주에서 송금 라이센스를 이미 확보했고 비자 같은 거대 결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걸 내세우는 게 아니군요. 오히려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규칙을 착실히 따르면서 인프라부터 다지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법정화폐, 즉 달러 기반의 결제 시스템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첫째, 규제 당국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안착하겠다는 아주 실용적인 전략이고요. 둘째, 바로 이 안정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자산을 추가했을 때 그 파급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단한 발사대가 있어요? 로켓을 더 높이 쏠 수 있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먼저 안정적인 활주로부터 다 닦아놓고 그 위에서 어떤 비행기를 띄울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네요. 진행 속도도 정말 빠른 것 같고요. 그게 바로 머스크 스타일이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지르고 보는. 라이센스 확보 같은 건 보통 수년이 걸리는 정말 지루한 과정인데 이걸 인수 1년여 만에 상당 부분 해냈다는 건 엑스머니 프로젝트가 최우선 순위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암호화폐 연동설입니다. 이 안정적인 활주로 위를 날아오를 첫 번째 비행기가 혹시 도지코인이나 XRP가 아니냐 이런 기대감인데요. 결론부터 명확하게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명확해야 합니다. 제공된 모든 자료를 통틀어 봐도 X측에서 암호화폐를 지원하겠다는 공식 발표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비자와 협력한 법정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라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시장은 왜 이렇게 암호화폐, 특히 도지코인, DOG 얘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솔직히 이건 머스크의 개인적인 팬심 말고는 뭐 실질적인 근거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머스크가 오랫동안 자신을 도지파더라고 칭하면서 애정을 드러냈고 테슬라 상품 결제에 도지코인을 허용한 전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여기엔 아주 영리한 전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리한 전략이라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지코인은 기술적으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인과 거대한 커뮤니티라는 다른 어떤 코인도 갖지 못한 자산이 있죠. 머스크는 이 커뮤니티의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엑스머니에 도지코인이 연동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유지시키는 것만으로도 그는 아무 비용 없이 수백만 명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엑스프레토만에 묶어둘 수 있는 겁니다. 아, 실제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기대감 자체가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되는 셈이죠. 와, 그렇게 보니 완전 다른 그림이네요. 도지코인 통합은 확정된 계획이라기보다는 X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 같은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해석해볼 요지가 충분하죠. 일종의 서사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XRP 시나리오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좀 더 비즈니스적인 추론에 가깝죠. 네, 자료를 보면 X의 결제 파트너 중 하나인 크로스리버은행이 과거에 리플의 기술을 사용했다. 여기서 연결고리를 찾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A가 B와 일하고 B는 C와 일했으니 A는 C와도 일할 것이다 라는 식의 추론이에요. 도지코인 시나리오보다는 좀 더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여러 단계를 건너뛴 추측일 뿐이죠. 크로스리버 은행이 리플 기술을 썼던 게 엑스와의 파트너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정리하자면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개인 브랜드와 팬덤을 활용한 서사 기반의 추측, 그리고 XRP는 파트너사의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한 논리 기반의 추측. 하지만 둘 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시장의 희망 회로에 가깝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시장은 공식 발표도 없는데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보일까? 그 답에 바로 엑스머니의 진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암호화폐의 연동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엑스머니 출시 자체가 이렇게까지 큰 뉴스일까요? 그건 바로 규모와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X는 전 세계에 수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가진 거대 플랫폼이에요. 이곳에 어떤 형태든 금융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기존 금융시장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문법을 파괴한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 소셜미디어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거대한 실험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친구와 소통하는 공간과 돈을 쓰는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엑스머니는 그 경계를 허물죠.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X에 새로운 음악에 대한 포스트를 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 포스트에 좋아요를 누르는 게 전부지만 엑스머니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0.01달러를 팁으로 보낸다거나 한정판 디지털 굿즈를 구매하는 게 가능해져요. 아, 그러니까 소통이 곧바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경험? 그게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팬심이 실시간으로 금전적 가치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창작자 경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기존 은행이나 페이팔은 이런 소셜 컨텍스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X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부분이죠. 두 번째 측면은 역시 암호화폐의 가능성이겠군요. 맞습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이 붙지만 만약 미래에 정말 암호화폐가 연동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거예요.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존재였어요. 지갑을 만들고 시드 구문을 백업하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옮기는 과정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높은 허들이었죠. 저도 처음 비트코인 사려고 할 때 주소 잘못 입력할까 봐 몇 번이나 확인했던 기억이 나요.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엑스머니의 암호화폐 기능이 탑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그냥 앱을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 자기 손안에 암호화폐 지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와. 친구에게 송금하듯이 도지코인을 보내고 커피값을 XRP로 결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특정 암호화폐를 소수의 투자 자산에서 다수의 일상화폐로 격상시키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암호화폐 시정이 왜 그렇게 X의 공식 발표만 기다리는지 알겠네요. 어떤 기술적인 혁신보다 X가 가진 그 대중화의 힘을 기대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암호화폐가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물론 아직은 그 고속도로가 계획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의 논의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정보가 많으니까 당신이 기억하기 쉽도록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추측인지 한번 명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확인된 사실 3가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확인된 사실은 엑스머니는 단순 결제 앱이 아닌 X 플랫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금융 허브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슈퍼앱 전략의 핵심이죠. 두 번째는 현재 사내 테스트를 마치고 곧 외부 베타 테스트로 확대될 만큼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척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 서비스는 비자와 협력한 법정화폐, 즉 달러 기반으로 출시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장의 기대감과는 다른 아직 확인되지 않은 포인트 3가지도 짚어주시죠. 첫째, 암호화폐를 지원할지 여부와 만약 지원한다면 그 정확한 시점,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순수한 추측의 영역입니다. 둘째, 도지코인이 실제로 통합될 가능성, 이건 머스크의 개인적인 선호도와 팬덤에 기반한 강력한 서사이지 공식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XRP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맞습니다. 셋째, XRP가 국제 송금 등에 활용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이것 역시 파트너사의 과거 이력이라는 간접적인 단서를 바탕으로 시장이 만들어낸 추론일 뿐입니다. 이 3가지는 X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그저 가능성 중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그림이 훨씬 명확해지네요. 결국 엑스머니라는 배가 항구를 떠나는 건 거의 확실하지만 그 배에 암호화폐라는 승객이 탈지 또 탄다면 누가 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군요. 결론적으로 엑스머니는 핀테크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정말 중요한 움직임이에요. 특히 서구권에서 중국의 위챗 같은 모델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첫 번째 대규모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연동은 시장의 기대감이 만들어낸 강력하고 매력적인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진짜 뉴스는 X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그 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모든 소식을 접할 때 이건 확인된 사실인가 아니면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추측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소셜미디어 앱에서 송금하고 쇼핑하고 월급까지 관리하는 미래가 온다면 당신의 금융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 암호화폐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더해진다면 그 파급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소셜미디어와 돈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